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찬석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주방 쪽으로 향했다. 은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18살이 된 딸이 능숙하게 칼질을 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다. 아빠,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요? 은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찬석은 신문을 접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내가 만드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사실이었다.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엔 서툴렀던 요리도 이제는 웬만한 식당보다 낫다. 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은정이 워낙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맡아서 하니 굳이 말리지도 못했다. 아빠는 편히 앉아 계세요. 곧 다 돼요. 은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히 움직였다. 키는 작았지만 하는 일마다 야무졌다. 찬석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고마우면서도 이상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은정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은정아, 친구들과는 안 만나? 친구들이요? 만나긴 만나는데 아빠랑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럴 때마다 은정은 이렇게 대답했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를 잘 따르는 착한 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을 먹으며 은정이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마치 아버지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은정이가 최고네. 찬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자 은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런 모습이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밤이 되면 더 그랬다. 은정은 늘 아버지 방 앞에서 잘 자요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가끔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기도 했다. 무슨 말이라도 더 하고 싶은 것처럼. 아빠,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죠? 응? 왜? 그냥 아빠가 아프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럴 때면 찬석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그 걱정이 너무 깊고 무거워 보였다. 주말이면 더 확연했다. 찬석이 혼자 있어도 되니까 친구들과 놀러 가라고 해도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랑 있는 게 좋은데요. 뭐하러 나가요? 그리고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TV를 보거나 함께 장 보러 나가자고 했다. 찬석의 팔에 자신의 팔을 꼬고 걸으며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라고 말할 때면 찬석은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이렇게 지내는 게 정말 은정이를 위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딸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굳이 그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도 은정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 사는 적적함을 딸이 채워주니 이기적으로 이 상황을 편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찬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은정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도 지금처럼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갈까? 그래도 괜찮을까? 옆방에서 들려오는 은정의 작은 움직임 소리가 멈췄다. 딸이 잠든 모양이었다. 찬석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어김없이 반복될 이 고요하고도 무거운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과장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찬석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미경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회계팀에서 일하는 그녀는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밝아 보였다. 아, 김 대리. 네, 좀 밀린 일이 있어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늦었는데 커피라도 한 잔 드실까요? 미경이 자판기 쪽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찬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었다. 과장님은 딸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은정이가 워낙 독립적이어서요. 찬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사는 아이였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부러워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 집에 가도 적막해서 가끔은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미경의 솔직한 말에 찬석은 의외였다. 그녀는 늘 밝고 당당해 보였는데 이런 외로움도 있었구나 싶었다. 김 대리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과장님은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찬석은 당황했다. 미경도 자신이 너무 직접적으로 물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얼굴이 빨개졌다. 아, 죄송해요. 괜한 소리를. 아니에요. 그런데 글쎄요. 은정이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미경은 좋은 청취자였다. 찬석이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도 은정이 때문에 고민스러워할 때도 조용히 들어주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딸분이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는 것 같네요. 너무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하고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진 경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미경의 말은 늘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다. 찬석은 그런 그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다. 몇 주가 지난 후 찬석은 처음으로 미경에게 식사를 제안했다. 시간 되시면 저녁이나 같이 하실까요? 좋아요. 그런데 딸분은 괜찮으세요? 은정이한테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찬석은 마음이 무거웠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도 불편했다. 첫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미경은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혼자 살아왔지만 그 때문에 더욱 단단해진 사람이었다. 남을 배려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는 지혜로운 여성이었다. 과장님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딸분이 그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당연해 보여요. 감사해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은정이를 너무 의존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실수도 하는 거예요. 미경의 따뜻한 위로에 찬석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자 은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빠, 늦으셨네요. 회식 어떠셨어요? 은정의 밝은 얼굴에 찬석은 더욱 죄책감이 들었다. 응, 괜찮았어. 늦어서 미안해. 아빠 옷에서 좋은 향수 냄새가 나네요. 회식 자리가 좋은 곳이었나 봐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찬석은 몸이 굳었다. 미경이 사용하는 향수 냄새였다. 저녁을 함께하며 가까이 앉았을 때 맡았던 은은한 향이었다. 아, 그런가? 잘 모르겠네. 찬석이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은정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진 것을 놓치지 못했다.
딸의 직감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그날 밤 찬석은 잠들지 못했다. 미경과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이 행복이 은정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옆방에서는 은정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오래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찬석은 알지 못했다. 은정이 이미 아버지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찬석이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 은정이 방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다. 아빠, 오늘도 야근이에요? 아니야, 오늘은 일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저녁 같이 먹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놓을게요. 은정의 밝은 미소 뒤로 무언가 간절한 것이 보였다. 찬석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오늘은 미경과 함께 영화를 보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은정아,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왜요? 야근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은정의 목소리에 의심이 서렸다. 찬석은 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회사 사람들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또 회식이에요? 요즘 너무 잦은 것 같은데. 은정이 한 발 다가서며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아빠, 혹시 저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없어. 찬석의 부자연스러운 대답에 은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녁 무렵 찬석은 미경과 함께 영화관에 있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며 두 사람은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미경이 웃을 때마다 찬석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가져서 좋았어요. 영화관을 나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찬석은 문득 시간을 확인했다. 이미 9시가 넘었다. 미안해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딸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미경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아쉬움이 역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찬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정이었다. 아빠 언제 들어와요? 지금 가고 있어. 왜? 그냥. 빨리 와요. 은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빠, 응, 왜? 오늘 회식 맞아요? 은정이 일어서며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갑자기 찬석의 재킷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게 뭐예요? 은정의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다. 영화표였다. 찬석의 재킷 주머니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은정아, 아빠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처받은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식이 아니라 영화 봤잖아요. 누구랑요? 은정아, 진정해. 설명할게. 누구랑 봤냐고요? 은정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찬석은 딸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 사람이야. 김미경 대리. 여자요?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정아, 앉아. 이야기하자. 싫어요. 아빠가 저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은정이 뒤돌아 자기 방으로 뛰어가려 했다. 찬석이 딸의 팔을 잡았다. 은정아, 놓아요. 은정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다. 그 순간 찬석은 딸의 눈빛에서 분노와 질투, 그리고 무언가 깊은 절망을 보았다. 아빠는 내 거예요. 내 아빠라고요. 은정의 외침에 찬석은 충격을 받았다. 내 거라는 표현, 그 안에 담긴 소유욕과 집착이 너무나 선명했다. 은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요? 나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저는 안 외로워요. 저도 친구들 다 놔두고 아빠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은정의 말에 찬석은 할 말을 잃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은정아, 아빠가 저를 버리려고 하는 거죠? 엄마처럼? 그 순간 은정이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빠도 저를 버리고 가는 거죠? 찬석은 급히 딸 곁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저한테 거짓말해요? 왜 다른 여자를 만나요? 은정의 눈물 속에서 찬석은 처음으로 딸의 진짜 상처를 보았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깊은 공포, 또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은정아, 아빠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저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만나지 마요. 제발. 아빠는 저만 있으면 되잖아요. 은정이 아버지의 옷깃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그 모습에서 찬석은 깨달았다. 이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딸이 자신에게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진실도 마주했다. 은정의 이런 집착 뒤에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 상처가 무엇인지 이제야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정은 자기 방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다. 찬석은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지만 결국 노크하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놓았지만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은정아, 어젯밤 일로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찬석은 이런 딸을 처음 봤다. 아빠가 잘못했어. 거짓말한 거. 그 여자랑 헤어지실 거예요? 은정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간절함과 동시에 위협적이었다. 은정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저한테는 단순해요. 아빠가 그 여자를 선택하면 저는 은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찬석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의 말 속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다. 저녁이 되어서야 찬석은 용기를 내어 은정의 방문을 두드렸다. 은정아, 들어가도 될까?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은정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은정아. 찬석이 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너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아빠는 저를 이해 못해요. 그럼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줘. 아빠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은정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고통이 서려 있었다. 아빠도 저를 버릴까 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처럼요. 은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는 저 때문에 떠났어요. 찬석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 때문이 아니라.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은정이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엄마 친구 아저씨가 집에 자주 오셨는데 찬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저씨가 엄마가 없을 때 저한테.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찬석은 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말해. 괜찮아. 만지고 이상한 말도 하고
저는 무서웠는데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찬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왜 아빠한테 말하지 못했어? 아빠는 항상 바빴고, 엄마는 그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은정아.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한다는 걸. 찬석은 숨을 멈췄다.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냈어요. 저한테요. 뭐라고? 왜 유혹했냐고. 왜 아무 말 안 했냐고.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고. 은정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집을 나갔어요. 저를 두고요. 찬석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은정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내가 딸을 탓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은정아,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래서요. 사람들은 다 떠나요. 저 때문에. 아빠도 그 여자를 만나면 저를 버릴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 절대. 찬석이 은정을 꼭 안았다. 딸의 작은 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이제 알았어.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나만 붙들려고 했는지. 찬석은 자신의 무지함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은정의 집착은 단순한 응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은정아, 이제는 달라져야 해. 너도 나도. 무슨 뜻이에요? 내가 겪은 일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리고 나를 붙들고만 살 필요도 없어. 은정이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를 잃을까봐 무서운 건 이해해.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를 올가매는 게 아니야. 그럼 아빠는 그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찬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정아, 미경 씨를 만나고 싶어. 너도. 싫어요. 왜?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아빠를 빼앗길까 봐요. 빼앗기는 게 아니야. 나눠주는 거지. 찬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경 씨는 너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요? 믿어보자. 한 번만. 은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빠가 정말 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약속해. 그럼 한 번만 만나볼게요. 그 순간 찬석은 딸과 자신 사이에 조금씩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쉽지 않겠지만 이제 진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찬석은 조심스럽게 은정에게 물었다. 은정아, 오늘 미경 씨와 함께 점심 먹는 거 어때? 은정은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네. 그런데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 미경 씨도 긴장하고 있을 거야. 레스토랑에서 미경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은정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은정이구나.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은정의 인사는 경직되어 있었다. 미경은 은정의 긴장을 눈치채고 더욱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파스타가 맛있다던데 같이 골라볼까? 처음엔 어색했지만 미경이 은정의 취향을 물어보고 관심을 보이자 은정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은정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
주로 풍경화요. 와, 멋지다. 나도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손재주가 없어서. 언젠가 은정이 그림 보여줄 수 있을까? 은정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취미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어른을 만난 것은 오랜만이었다. 미경 아주머니는 어떤 일을 하세요? 회계 업무를 해. 숫자와 씨름하는 일이지. 너처럼 창조적인 일은 못하지만 숫자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럼 언젠가 간단한 가계부 정리법이라도 알려줄까?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은정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미경은 은정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대화했다. 은정아, 미안한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해줄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정이 당황했다. 찬석도 긴장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섭지? 아빠를 뺏어갈까봐.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이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나도 무서워. 너한테 미움받을까봐. 왜 저한테 미움받는 게 무서우세요? 너는 찬석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싫어하면 아빠도 괴로워할 거고 나도 행복할 수 없어. 은정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랐다. 자신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 아주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부러워. 네. 아빠를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게 나는 어른이 되면서 그런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렸거든. 미경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은정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하지만 은정아,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정말요? 정말이야. 오히려 더 풍부해질 수도 있어. 우리가 함께 아빠를 사랑하면. 은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주머니, 제가 가끔 이상하게 굴어도 참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아빠한테 너무 의존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알지만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워요. 미경이 은정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천천히 하면 돼. 나도 너희와 가족이 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하고, 우리 모두 처음이니까. 찬석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은정도 미경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은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경이 환하게 웃었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하지만 억지로는 안 돼. 우리가 서로 편해질 때까지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빠, 미경 아주머니. 생각보다 좋은 분이네요. 다행이다. 어땠어? 무섭긴 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찬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아빠, 저도 노력할게요. 좀 더 독립적으로.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자. 네. 그런데 가끔씩은 아빠랑 둘이서만 있는 시간도 가져도 돼요? 당연하지.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한 달 후, 세 사람은 함께 은정의 전시회를 보러 갔다. 학교에서 주최한 미술 전시회에 은정의 풍경화가 선정된 것이다. 와, 정말 멋지다. 이게 우리 은정이가 그린 거야? 미경이 감탄하며 그림을 바라봤다. 은정은 수줍어하면서도 뿌듯해했다. 미경 이모가 칭찬해주니까 더 기분 좋다. 언제부턴가 은정은 미경을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서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미경 이모, 언제 우리 집으로 이사 와요? 찬석과 미경이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은정아,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아빠들은 눈치가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면 그때 생각해봐요. 미경이 따뜻하게 웃었다. 은정이가 준비됐을 때,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며 웃음을 나눴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찬석은 딸과 연인,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사랑은 정말로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정도 이제 알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